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오늘이 8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 유로존과 그리고 아르헨티나 디플레 우려감에 그 실망감에 다우존스는 1% 후반대 하락, 그리고 나스닥, S&P 모두 2%대 하락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부진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전일장 쉬어갔죠. 오늘 더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과 함께 207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지 않은 모습은 긍정적인데요. 현재 4.8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071선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4거래일째 국내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속을 썩였던 기관이 오늘장은 국내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대면서 오늘 팔자세 유지하며 지수 하방으로 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총 상위주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실적 부진과 함께 배당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1%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1%가 넘는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반등 시도도 하고 있고 한국전력의 최근 움직임이 좋습니다. 전일장에서도 최고가를 찍었었죠.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장에서도 1% 넘는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네이버는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 초반에 좋은 움직임이 보였던 SK텔레콤은 하락 반전한 채 현재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최근 흐름 좋지 않았죠. 전일장에 528포인트까지 저점을 경신하면서 바닥이 어딘가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529포인트까지 떨어져서 또 한 번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상승 반전한 채 오늘 회복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38포인트 오르면서 53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 540포인트를 살짝 터치하기도 했죠. 오늘은 그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 매수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관은 아쉽게도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5억 원의 양매도 나와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돌아온 점이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3%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는 엇갈렸나요? CJ 오쇼핑은 1%대 하락률, 그리고 GS 홈쇼핑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일장 거의 하한가까지 다가갔던 서울 반도체 오늘 1%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CJ E&M은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장 4%에 가까운 급등 연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익 IPS도 증권사의 호평에 이어서 4%대 강세 시장 연출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는 실적 부진에 그 실망감에 5%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030원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금리 인하감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최근 달러화 강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압력을 받기 좋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3원 20전 정도 오르면서 1,031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37원대에서 물량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단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하방 경직속도 있기 때문에 1,030원대에서 오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보죠. 김선유 멘토님 단기 바닥 포인트로 판단해보자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결국에는 실적주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죠.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오늘도 선상클럽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태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8월의 시작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감과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우려에 1%가 넘는 2%가 넘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나타났는데요. 오늘 그 증시 영향으로 국내 시장도 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국내 시장 나름 선방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코스닥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반가운데요. 김선희 멘토님은 단기 바닥 포인트로 판단해 보자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는데 추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말씀드렸죠. 아르헨티나 디폴트에 대한 부분을 어제 오전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현금 확보 얘기도 좀 드렸었고, 네.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코스피 쪽으로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코스닥은 말씀드렸던 바닥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530에서 540포인트 부분이 바닥 포인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깨지더라도 528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으로 해서 538포인트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바닥 체크가 지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분위기로의 흐름이 나와주고 오늘 시장 뉴욕 증시와는 전혀 다르게 오전 시간 아주 잠깐 밀렸다가 네,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 포인트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국내 증시는 어떤 매력도가 지금 발생을 하냐 살펴보자면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진짜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경환 효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쉽사리 이게 꺾이진 않는다는 거. 그럼 외인들의 시각에서 완전 상반된 시장이잖아요. 글로벌 시장은 안 좋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독보적으로 지금 좋아 보여요. 일본도 지금 어떻게 투자하기는 굉장히 껄끄러운 시장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안 오르고 있습니다. 외인들 베팅 들어가죠. 이 기관 이분들 이러면 안 된다. 어제 제가 좀 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관들 오늘 다시 들어옵니다. 와, 진짜 네. 최근에 나쁜 놈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 이상한 놈, 좋은 놈 섞인 것 같아요. 진짜 어제 오후장에 제가 말씀드린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 요즘 완전 그 꼴입니다.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권 매도. 이거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펀드 환매할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실적으로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게 펀드 환매 물량이거든요. 이건 개인 물량이잖아요. 그럼 기관들은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고. 금융투자 물량 보세요. 들어오잖아요. 자기 돈들 하잖아요. 외인들 7월 한 달 동안 외인이 매수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조입니다. 4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만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 잘 보실 게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요. 7월 말부터 해서 맨날 3조 대 머무르던 게 4조 가더니만 갑자기 7월 29일 날 6조 터져버리고 30일 6조 5척 터지고 31일날 또 6조 터지고 오늘 약간 쉬어가지만 오히려 이거는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부탁드릴 것은 주말은 지켜봐야 돼요. 주말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여타 다른 이제 아르헨티나나 유럽 위기 디폴트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주말 보고 오늘 급한 매수를 할 필요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서 상황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 나올 때 아르헨티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네. 포인트는 언제? 정확한 포인트는 언제? 아르헨티나 문제가 해결이 딱 된다. 돈 알았어. 해결해 줄게. 누군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때 바로 어떻게 빠르게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디서? 코스피로.
코스닥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코스닥은 그 다음 주에 보셔야 돼요. 다 다음 네. 주에 아셨죠? 그 포인트 맞추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시선을 더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국내 지수 선방해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결국에는 실적주다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는데요. 어떠한 점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안일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 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그겁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이 다 안 오르네. 네. 이게 제일 섭섭한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실적 개선주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발표되면서 급락이 나왔거나 그런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잠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미국계 자금입니다. 예, 신규 자금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일본계 자금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들어왔던 자금은 바로 유럽계 자금이죠. 그러면 지금 신규 매수라는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부분은 최경환 효과로 인해서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에 현실적인 부분이 와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금리에 대해서 환율 자체를 조금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자금이 우리나라로 네. 들어왔다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환율 자체를 올리는 것을 돈으로 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방어적인 부분을 취하면서 환율 자체를 다시 한번 1,100원대까지는 올려야겠다는 계속적인 공격적인 부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돈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00원을 뚫기는 힘듭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주도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주도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눌려있던 종목군들, 신고가를 가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던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을 크게 올렸던 종목군들 뭐였습니까? 바닥권에서 화학주 올라왔죠. 철강주 올라왔죠. 이 종목군들이 주도주입니까? 주도주 아닙니다. 주도주 아닙니다. 주도주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꼭 공개방송 꼭 들어오셔서 참고로 꼭 하시고요. 제가 별표 3개씩 드리는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종목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선상주는 오늘까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두 분의 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부터 보죠. 한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삼성물산 1%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5가지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일장에 편입한 SK하이닉스, 강보합권, 그리고 S1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나머지 3가지 종목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65.7%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53.2%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분의 선상주 힌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 알파벳 L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히읗과 키읔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선상주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제시는 두 분의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선상주 당첨되신 당첨자분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분이 당첨이 됐는데요. 휴대폰 끝자리 5998님, 그리고 7698님, 그리고 2571님,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두 멘토군의 문자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의 힌트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부터 힌트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요 친구가 오늘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인데요.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박스권에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추세의 하단 부분에 있는 네. 종목인데 대형주, 엄청 큰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서 손가락에 들 정도로 큰 종목입니다. 자, 오늘 친구로서 롯데케미칼이 급등하고 있네요.
요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친구고 차트를 봐도 김선희님 좋아하시는 추세 하단에 근접한 대형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멘토의 힌트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히읗과 킥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네요. 힌트 좀 주시죠. 네. 오랜만에 시세를 내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고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 개선이 나타났던 기업이고 현재 20일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뭘까요? 자, 네, 미국에 보시면 미국에 보면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이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따 추가적인 힌트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트 살펴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의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수의 종목 이익 실현하셨죠. 롯데케미칼 3.5%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현대제철도 7%대, 기아차도 5%대, 기업은행은 무려 12%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DNU 10%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LG전자 6%대, UIL도 5%대, 한솔홈테코도 9%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선상클럽에서 보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무료 방송을 선상클럽 앞뒤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 그곳에서 궁금하신 점 잘 상담해 보시고 정확한 가격 제시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다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 화승인더 매수해도 될까요? 1341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은 매도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눌림목에서 공략해야 한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받아봤는데요. 추가적인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승인더죠. 자, 화승인더 요 포인트 자체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사실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보는 포인트 자체, 급하게 조금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건 사실 매도 시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추세 하단에 대한 부분과 상단에 대한 부분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포인트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뭐 하단은 요렇게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상단 포인트를 요렇게 평행하게 해서 맞춰본다면 사실 현재 구간대 자체는 슈팅을 하다가 약간 밑으로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수는 요때 가장 좋았고 항상 두 번째가 바닥에서 수급 들어온 상승 주택 가장 좋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포인트 뭡니까? 매도 포인트 같아요. 사시려면 이때나 사셔야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고요. 화승인도 지금 여기서 슈팅 하자마자 지금 꺾이고 있는데 이걸 무슨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주식하시다가는요 계속 손해보십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그 가운데 최저점 포인트에서 잡으려고 노력해서 만든 게 이 그림이잖아요, 제가. 이걸로 제가 방송 먹고 살고 대용주 잡고 일단 지수 보고 나서 그 다음 종목도 이걸로 본단 말이에요. 오늘 가지고 나온 거 대용주 요거 포인트 잡혔단 말이에요. 아셨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매수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서울 반도체 매수해도 될까요? 6650님이 문의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주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상승 분위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해도 좋다, 단 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6650님, 지난주에 삼성물산 매도해도 될까요? 의견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추매까지 담아봐도 될까? 한번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는 서울 반도체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하단까지 내려와 있어서 적기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우선 김선유 멘토님, 아직도 안 되나요? 뭐 오늘 반등을 주긴 합니다. 네, 어제 그냥 하한가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정말 재수가 없게 하한가에 딱 걸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한가를 본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잠긴 건 아니에요. 딱 걸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일장에서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요. 시가 대비해서 반등을 주면서 겨우겨우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크게 주봉으로 좀 봐드릴게요. 차트를 뒤로 좀 빼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사실 이런 그림에서 종목을 산다라 정말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이제 고점 포인트들이, 여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걸려버렸던 느낌. 그 다음 포인트로 바닥 인식이 되면서 올랐던 포인트가 요 바닥 포인트로서 이렇게 올랐던 그림 자체가 나왔던 것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LED 조명의 성장성, LED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 탄력적으로 갔던 거거든요. 요때가 또 급락했던 요 포인트가 또 뭐냐면, 여기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요때 뭐 유럽 위기 이전부터 좀 영향 받긴 했지만, 그때 한번 크게 빠지긴 했습니다. 요때 포인트가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포인트. 그럼 다음 포인트 바닥은 어딜 것이냐. 이 전에 더 당겨보자면, 이런 흐름은 나오긴 하지만, 요런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요때부터 본다면, 아직 흐름이 좀 남아있긴 해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한번 큰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흐름 자체가 아직 안 보입니다. 최소한 들어서 조금 횡보 좀 해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 쪽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런 그림이 조금 안 보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겠다. 아직 몰라요. 기다려보고 좀 이따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무려 하한가까지 금적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노 멘토님도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시지만 단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한 3일 전에 6% 급락 나왔을 때 이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는데 두 분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잖아요. 역시나 어제 하한가 가서 너무 놀랐거든요. 단기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그때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냉정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신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은 과연 연말까지 갔을 때 이 29,250원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낮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을 겁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현재의 포인트에서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니면 보조지표 그리고 주지표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차트에 대한 해석 자체를 하다가 지금 이만큼 내려왔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에 대한 해석 자체를 하지 마시고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때는 지금은 저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지 마시고 대신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수준에서, 그리고 비중을 조금 크게 실으시는 분들이라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어느 정도의 뭐 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연하시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보시고 기업에 대한
본질을 좀 더 보시는 전략. 그래서 보유를 하시라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를 하되 연말까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13-3366-0110번으로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매수해도 될까요? 6723님께서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김선유 멘토님 매수해보자. 바닥 확인 포인트로 수익률을 짧게 잡아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상승보다는 횡보다. 그러니 매수하지 말자라는 엇갈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죠. 6723님 어제 아이센스 문의 주셨는데 저희가 문자량이 많아서 상담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상담해드릴게요. 김선유 멘토님부터 해주시죠. 네,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도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네. 상담이 잘 이루어드리고 또 도와드릴 수 있어서 조금 다행이지 않나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10만원 바닥 포인트로 해서 쌍바닥을 그렸어요. 그리고 상승 분위기 전환이 나왔습니다. 쉽게 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저점 98,700원 깨지 않아주면서 주가 버티고 다시 20선 위로 올라가면서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부터 해서 상승 분위기로의 전환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좀 해보자 합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깨지 않고 두 번째 바닥 포인트가 아주 조금이나 거의 높아진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던 쌍바닥 포인트를 그렸다. 이런 경우는 보통 어디까지? 그냥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일단 고. 그러면 현재 시점부터 해서 5% 공략주가 될 것 같은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급 포인트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그 이전까지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여요. 네. 기관들의 매수 흐름 자체가 좀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제는 바닥에 대한 인식을 해주면서 매수를 해주는. 근데 사실 어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흐름, SK이노베이션이 유가로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닥은 확인됐고 화학주들이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요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현재가로 보자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수량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러면 큰 수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상승이 제한적이겠지만 짧게나마 봤을 땐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사이의 구간대까지는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 한번 올랐다 쉬었다 올라가는 포인트인데 지금은 첫 번째 올라가는 포인트로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수익 기대하지 마세요.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으로 매수하신다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짧게 잡으시면 단기적으로 상승 포인트가 포착이 된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상승보다는 횡보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올라갈까요? 사실 내일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시청자분이 만약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즐겁게 매매를 하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한 달 뒤를 봤을 때 과연 이 주식이 지금 105,500원 이 가격대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밑에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만큼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확실한 부분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유가는 급락하고 있고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지금 휘발유가 1,800원도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저렴해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 자체가 많이 남을 수 없다는 구조예요. 네. 정제 마진이 많이 남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다음 분기에 정제 마진이 이미 기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름값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판매 마진이 많이 남았을 때 그 해 분기에 이 부분 자체가 포함이 되어서 정제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이 다른 여타의 정유주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는 거는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올라오는 부분이지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정제 마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주가상의 어느 정도 폭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차트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일단 장기로 보시는 분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자, 1차적인 고점 자리. 자, 11만원대 보입니다. 네. 11만원대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11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신다면 그때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지 지금 어차피 들어가도 11만원 밖에 못 갑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두 분의 상승 포인트는 일치를 했네요. 이상노 멘토님, 김선윤 멘토님 모두 11만 원대까지만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은 수익률인 만큼 좀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상담해 드릴까요? 유진테크. 네, 유진테크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가지고 좀 올라가더니만 한번 탁 내려와 버려가지고. 아버님 매도 매수가와 비중, 17,000원. 네. 그래가 매도가 하고 목표가 하고 좀 부탁합니다. 네, 1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세요? 15%. 네, 목표가 궁금하신데요.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우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 추세 바닥이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단기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 좀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좋게 보고 계시거든요. 김선유 멘토님 만나셔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방송 자주 보시나요? 예, 아, 그러면 제가 맨날 이렇게 왜 바닥을 연결해서 선을 긋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게 지금 딱 와 있네요, 보니까. 그쵸? 예. 지금 혹시 TV 보고 계세요? 예, 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잖아요. 예, 이게 주봉인데요. 예. 여기 바닥 포인트들이 지금 딱 왔어요. 그쵸? 네. 바닥 포인트 왔는데, 선생님께서 사신 구간은 거의 바닥 포인트 매수가 좀 들어오셨잖아요, 그래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바닥 포인트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수급 들어올 때 매수해야 된다고 거의 매일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아, 예, 예. 그쵸? 그런데 보면요, 수급은 정말 안 좋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 사셨던 구간대 자체가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제가 매도하지 말자.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제 기간 매수가 좀 잡히더니만 오늘도 보니까 기간 매수가 잡히면서 이틀 연속 잡히면서 주가 일봉으로 보건데 상승 분위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정리한다. 매수 시점은 약간 빠르셨지만 그래도 흐름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상승 쪽 분위기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부탁드릴 건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15%입니다. 네, 더 이상은 늘리지 마세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10% 이상 그 20% 30% 되면은 나중에 빠지면 못 팔아요. 예. 돈 아까워서 못 팝니다. 그러니까 10%는 지금은 지켜주시고 계속 가져가 보고 올라간다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항상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 선생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22,000원 그냥 맞고 맨날 떨어집니다. 네. 뚫지를 못하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건데 요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 보통 절반 정도는 거의 무조건 가요. 얼마냐면 19,000원이에요. 1차 목표가 19,000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조정 나왔다 올라가면서 할 건데 그 다음은 22,000원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9,000원까지만 보고 도달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를 체크해드려야 돼요. 15,000원 깨지면 전량 파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15,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전부 축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김선유 멘토님이 가격 제시 자세하게 해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메모하셨나요? 예, 메모 다 했습니다. 네, 기억 잘 하시고 19,000원대가 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님 상담까지 해드렸고요. 이어서 들어온 전화 바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휴비치요. 휴비치를 지금 매수해도 될까 싶어가지고요. 상담 드렸어요. 네, 어머니 휴비스요? 네, 휴비스요. 네. 예, 예. 매수해도 될까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휴비스는 과연 안전한 종목인지 받아볼게요. 김선유 멘토님, 안 된다, 수급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그 섬유의 2단계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 먼저 만나보셔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휴비스인가요? 휴비츠인가요? 휴비스요. 휴비스. 제가요. 네. 사실은요, 이상도 멘토님이 네. 이거 좋다고 했는데 제가 휴비스인지 휴비츠인지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한번 상담을 좀 해가지고 네. 한번 좀 해놓을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전화 드렸어요. 예, 휴비스 맞습니다. 휴비스 네. 맞고. 그때 제가 휴비스를 11,400원인가 그때 맞죠? 그때 말씀드렸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예.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우리가 섬유는 상당히 죽어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섬유는 상당히 힘든 시장이고, 그만큼 또, 지역적으로 본다면 대구가 원래 예전에 섬유 도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구도 상당히 경기가 나빠졌어요. 그만큼 섬유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기와는 조금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인데, 왜 휴비스는 그 섬유적인 부분을 본 게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를 보시면, 거기 직물 시트라는 부분이 있고 가죽 시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말씀 그때 드렸어요. 예. 그러면 자동차의 시트 안에 가죽 시트를 네. 만드는 회사는 백산이라는 회사가 만들고요. 다음에 직물 시트를 만드는 회사는 이 휴비스가 만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우리가 보면서 자동차의 어차피 내장재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틈새 시장을 한번 공략해보자 해서 처음에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군이었고,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그 답이 조금 나오는데요. 자, 크게 한번 보시면,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위치, 그리고 하단에 바닥권 위치,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여기에 상승을 하면서 오버히팅이 조금 붙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모아가는 과정, 되풀이가 됐고, 하단의 밴드 자체가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자, 240선과 480선 자체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은 1년간의 평균 주가와 2년간의 평균 주가의 평균적인 선 자체가 지금 맞아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 평선이 맞아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모두의 평균적인 가격대가 바로 11,000원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11,000원대에서는 큰 변동성이 없는 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업황이 살아있는 한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저는 판단을 해서 휴비스를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좀 괜찮다 싶으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또 김선영 멘토가 얘기하는 게 저게 좀 더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또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휴비스를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좀 괜찮나요?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실수록 더욱더 빛을 내고 반짝반짝거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어머니 평소에 이상노 멘토님이 진행하시는 방송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김선윤 멘토님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받아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휴비스가요, 제가, 이거는 항상 강조드리는 그 추세 하단까지 온 건 맞아요. 가격적으로 볼 때,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맞고, 단기 순이익 2분기 실적을 봤을 경우에는, 현재 구간대, 하반기 때 실적 모멘텀을 좀 더 받아본다면, 현재 구간대, 그래도 나름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요게 부정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추세 하단을 맞춰봤을 때, 딱 정말 나이스한 구간이 온 건 맞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가 맞아요. 여기서 플러스 제가 뭐를 항상 곁들이면 좋냐 말씀드려보자면, 수급 포인트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조금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면 모르겠는데, 최근의 포인트는 개인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단 말이죠. 요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웬이든 기간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좀 개인의 매도세가 좀 나가는 포인트가 보일 때, 그때가 필요한데요. 오늘장 수급도 아직은 뭐 잡히는 게 없고, 그래서 요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분명히 웬이든 기간이든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일 겁니다. 조만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주가가 튀어 올라갈 겁니다. 그때 사시는 게 안전 구간이라서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안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급 체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시고 매수해 보시면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땐 놓치지 말고 보시고 어디까지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어디까지 평행하게 선 하나 그으시고 참 쉬워요.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거의 3개 이상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네. 다음 포인트가 어딜까요? 올라간다면. 여기 포인트. 12,000원 위로. 10% 공략주가 되겠네요. 이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휴비스 좀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단기적으로도 괜찮고요. 네.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그냥 매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네. 상담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긍정적인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좀 수급이 뒷받침될 때 안전한 매수 구간 잘 잡아보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바로 다음 들어온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상담해 네. 드릴까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롯데케미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 시간까지 어떨란가 싶어서. 네, 매수가와 좀 비중 좀 알려주세요. 20만 6천 비중 15%인데 20만 6천 원에 25%. 지금 5%. 25%. 5%.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20만 6천 원에 15%의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롯데케미칼 김선유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기저 효과에 의한 상승이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어느 분 의견부터 좀 받아볼까요? 김선유 멘토 먼저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의견부터 상담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를 먼저 찝어주셔서요. 네. 자, 롯데케미칼 제가 어제 저녁에 실적이 나왔어요. 그쵸? 오후에.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실적을? 아니, 텔레비 나온데 괜찮다고, 잘 나왔다고, 막, 그러대 조금 낫다고.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들고 계신 건데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가 증가했고요. 네.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8%가 증가가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동안의 약세 흐름에서 올해부터 해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도와주세요. 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짧게 보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무조건 이 종목은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20만원 정도에 갖고 계시죠? 잡아드릴게요. 자, 짧게 볼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먼저. 보세요. 네. 2011년도에 한번 증시 급락이 있었죠? 그때부터 해서 고점 포인트 인식이 됐던 구간이 주봉입니다. 여기고요. 2012년 초고요. 2013년 초입니다.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냐면 이렇게 내려가죠.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다시 가냐면 평행하게 내려갈 때는 위에서부터 제가 차트를 근다 말씀드렸어요. 위에서부터 내려갈 때는 네. 여기 그림 나오잖아요. 예. 이 하단 추세가 여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하단 그림이. 자, 그런데 이게 2013년 중반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지우겠습니다. 바닥 포인트가 2013년 중반 6월에 나왔고요. 지금 바닥이 나온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더 내려가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아래서부터 선을 긋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때는 다시 그러면은 평행하게 하나 어떻게 만드시고 올려보시면 이게 다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보자면 얘는 다음 구간 어디예요? 이거 메꾸는 자리잖아요. 메꾸는 자리라고요. 이게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올랐다가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26만 원까지도 갈 수, 25만 원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사실 20만 원 가격대 이게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죠. 안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 싶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자, 추가 매수 어머니 제가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비중 지금 몇 프로세요, 비중? 15%. 15%?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사실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10%를 항상 지키잖아요. 네. 롯데케미칼은 제가 20%까지만 매수 가능하다 의견을 드릴 테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네.
적당히 사세요. 아셨죠? 아셨죠?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하반기 실적 더 좋은 거 아시죠? 꼭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이 10% 비중 원칙을 지키시던 김선윤 멘토님이 이번에는 그 공식을 깼습니다. 20%까지 비중을 늘려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신데 이상노 멘토님이 오늘 또 악역을 담당하셔야 될까요? 이 기저효과 상승일 뿐이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럼 어머니 지금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머니 수익 내고 팔 수 있습니다. 먼저 수익 수익 내고 내고 팔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가격이 안 오면은 반쯤 줄이든가 아니면 추가 매수하려고 그거 물어보려고 전에. 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꼭 하셔야겠습니까? 네. 그니까, 추가를 하든가. 아니면 낮춰가지고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되니까. 예. 아니면, 반쯤 줄였다가 큰 걸로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궁금해갖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딴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다른 종목요? 예. 다른 종목 하는 게 낫다고요? 예. 어머님, 이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자, 화학주, 지금 롯데케미칼이 있어요. 롯데케미칼이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작년까지도 실적이 정말 안 좋았어요. 맞죠? 네. 예? 작년까지 주가를 보더라도 주가가 어땠습니까? 지금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바닥이지. 맞죠? 이만큼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밖에 못 늘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놈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전년에 그렇게 개판을 쳐놓고 지금 이제 조금밖에 안 올랐네. 이거밖에 저는 못 보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정말로 잘 가는 주식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움직임이 둔한 이 화학주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하락장이라면 당연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사고 있어도 괜찮고 아무 종목이나 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장일 경우에는 좀 더 달려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확실하게 실는 게 더욱더 저는 상대적인 효과는 많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화학주 좋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기저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저효과. 그러면 지금 이 종목군을 PR로 따지면 PR 몇 배일까요? 자, PR 40배가 넘습니다, 어머니. 네. 네. 화학주 40배 넘는 기업 잘 없습니다. 그럼 엄청 높은 거네요, 그럼. PR,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PR을 매길 때, 1880포인트 갔을 때, PR 몇 배라고 했죠? 8배라고 했죠? 그러면 2000포인트 넘어섰을 때 지금 PR 10배, 11배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40배가 넘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이 종목을 보고 들고 가시는 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좀 더 비중을 크게 실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금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괜찮겠어요. 요번에 잘 못 들었습니다. SDI로. 예? 삼성 SDI로 바꾸는 게 괜찮겠습니까? 삼성 SDI 말고요, 어머님.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군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네. 그거는 이제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조금 참여를 하셔서 네. 예. 별 3개짜리 종목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머니, 저희가 방송 시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길게 상담은 못 드리고요. 우선 다행히 손실은 안 보고 되팔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매수가 오셨을 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별 3개 종목 궁금하시면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가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또 오전 9시에는 이상노 멘토가 무료 방송에서 궁금하신 종목들 다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어느 정도 고민 해결되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웠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하신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가 매일 공개해드리는 선상주 수익률도 대단하지만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드린 번외 종목의 수익률도 높거든요. 궁금하시다면 두 분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